여러분, 혹시 골다공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뼈 도둑, 소리 없는 밤손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기침만 해도 뼈에 금이 가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골절은 몸 전체에 생길 수 있으며 가장 흔한 부위로는 손목과 척추, 고관절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폐렴, 욕창, 혈전에 의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10명 중 2명이 사망할 정도 치명적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강도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뼈는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거나 특정 요인이 겹치면 안쪽 구조가 점점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골다공증은 노화, 칼슘 부족, 운동 부족뿐 아니라 유전,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더 흔히 발생하며 폐경 후에는 리스크가 더 높아집니다. 골다공은 뼛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며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어들어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 잘 부러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사춘기의 성인 골량의 90%가 형성되고 35세부터 골량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50세 전후에 폐경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골량이 줄어듭니다. 폐경 후 3에서 5년 동안 골밀도의 소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런 골다공증은 왜 생길까요? 골다공증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칼슘의 흡수 장애 때문입니다. 위를 잘라내는 수술, 장애 발생한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 신경성 식욕 저하증 등으로 칼슘을 적게 먹거나 먹더라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신장에서 칼슘의 배출을 감소시켜 체내 칼슘을 보존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뼈 분해를 막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간,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활성 비타민 D가 감소합니다. 이는 비타민 D의 섭취와 일광 노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족해집니다. 세 번째는 폐경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골밀도를 유지해 줍니다.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감소되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여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통해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면 뼈는 더 강하게 재구성되고 튼튼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활발히 뛰어노는 아이들이 나중에 골밀도가 높습니다. 체중을 싣는 운동, 점프, 깡총 뛰기 등이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특성상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외상에 골절이 돼서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쉽게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골다공증은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할 경우 허리를 구부리거나 기침을 하는 행동으로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50에서 70세 여성의 골절은 주로 손목에서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환자들의 경우 고관절 및 척추의 골절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아주 위험한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엉덩이 관절에 해당하는 대퇴골머리와 골두가 부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관절은 인체의 하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걷기, 앉기, 일어서는 등 기본적인 움직임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며 낙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며 이는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고관절의 위험성은 골절 후 회복이 어려워 고령층은 사망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령층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고령층 고관절 골절 환자의 경우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뼈가 부러진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골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폐렴, 욕창, 심부정맥혈전증, 폐혈증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합병증은 특히 고령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 후 보행이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골다공증은 미리미리 꾸준한 검사를 통해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조기에 관리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감마 글루타밀 성분은 미네랄 손실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양파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양파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골반 골절 위험이 20%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양파 섭취량과 뼈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양파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골밀도 상태가 더 좋았으며 양파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골반 골절 위험이 20%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7명의 폐경기 전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양파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먹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이하를 먹은 사람보다 전체 골밀도가 5%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베른 대학 루돌프 브렌나이센 교수팀이 임상실험을 통해 수컷 쥐에게 양파 분말을 4주간 섭취시키자 뼈의 미네랄 함유량은 18지, 골 피질의 두께는 약 15%, 뼈의 미네랄 밀도는 14% 증가했으며 에스트로겐이 제거된 쥐에게 양파를 섭취하자 골 흡수율이 약 32% 증가하였는데 골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폐경기 여성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골다공증을 막으려면 양파를 매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며 하루에 3분의 1에서 1개씩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으로 고구마 100g당 약 375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으며 사람의 뼈나 치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성분인 칼슘이 다른 작물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경기 여성이 골다공증에 걸리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에스트로겐은 콩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고구마에는 프로게스테론이 많으므로 이들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뼈를 강화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신체는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4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한 사람들은 매일 이 양의 절반을 소비하는 여성보다 뼈 밀도가 2에서 3%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73,684명의 여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한 사람들은 매일 이 양의 절반을 소비하는 여성보다 뼈 밀도가 2에서 3%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두 100g에는 마그네슘이 154mg이 들어있는 반면 아몬드 100g에는 마그네슘이 310mg이 있으며
아몬드에는 마그네슘 외에도 미네랄, 칼슘, 인 등과 같이 뼈를 구성하는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꾸준히 섭취하다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뼈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 뼈는 이것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최대한으로 골밀도로 높이는 작업을 하며 낮에 야외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 생성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골밀도가 증가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무서운 질병이지만 미리미리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걷기 운동 시작 어떠세요?